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올렸던 에스프레소에 이어서 우유 스티밍 시 하지 말아야 될 동작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 에스프레소랑 마찬가지로 우유 스티밍도 저희가 쇼츠에다가 조금 재미를 살짝 넣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장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카페에서 과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유 스티밍을 해서 라떼를 받아본 적이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쇼츠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쇼츠 먼저 저희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고 오시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또 쫓아오게 하는 스티밍, 퍼징은 생략, 위아래로 바운스 타며 신나게 움직이기.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스팀해야지. 사골국물처럼 진득하게. 나는 우유 스팀도 잘하네. 카페 차려도 잘 될 듯. 노즐 정리는 귀찮으니 패스. 안정화를 하고. 에라 모르겠다. 바로 때려붙자. 라떼 완성. 버리고 마무리.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영상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공기 주입도 원활하게 안 되고 혼합할 때도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어줄 때도 뭔가 이상하게 붓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뭐 푸어 말고 라떼아트 시간이 아니니까 스티밍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물 사용해가지고 스팀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스티밍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할 점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스티밍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피처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제 머신은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 스팀 행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팀 행주는 스팀 용도로만 여러분들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 스팀 행주 같은 경우는 깨끗한 접시 위나 또는 여러분들 트레이를 따로 구비해 주셔야 되고, 바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때도 많고, 또 때로는 어떤 곳은 막 흘리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위생상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좋다. 그래서 깨끗한 접시 위에 올려놓고, 스팀 행주도 영업 중간에 계속해서 세척을 해주시거나 오염이 너무 심하면 다른 행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팀 행주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스티밍을 들어갈 건데, 우리가 처음에 스티밍을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퍼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팀 노즐을 안쪽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을 빼주게 돼요. 제가 지금 가려서 물이 나오는 게 잘 안 보였을 텐데, 왜 가리냐면 물이 이쪽으로 좀 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가려주시고 물기 닦으면서 노즐을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보통 사용하는 머신들은 이쪽에 고무가 달려 있을 거예요. 저희 머신은 근데 쿨터치라고 해서 노즐이 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고무가 따로 없이 나온 모델인데, 제가 그 기능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조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스티밍줄을 사용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팀을 들어갈 건데, 스팀할 때는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와 노즐을 일자 라인으로 맞춘 상태에서 노즐을 살짝만 숙여줘요. 약 1cm 조금 안 되게, 또는 1cm 정도 숙여주시고 이 피처를 노즐에다가 걸어줍니다. 이건 사람마다 방식은 조금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게 좀 다르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거는 방식을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건 다음에, 자 보세요. 처음에는 가운데 쪽에다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 12시죠. 1시, 2시, 3시죠. 한 2시 정도나 1시 그 정도의 위치를 시켜줄 거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머신마다 또 사람의 자세마다 노즐의 각도마다 약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여기 1시, 2시, 3시 여기를 권장드리고, 이 노즐을 너무 이렇게 피처 벽면에 붙이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공기주입과 혼합이 원활히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저희 쇼츠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 일부러 과장해서 바운스를 쳤는데,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품이 엄청 거칠게 들어가고, 또 위로 이렇게 깊게 담가버리면은 혼합은 또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잘못된 동작을 쇼츠에 나온 것처럼 보여드려 볼게요. 자, 틀고 막 거품 내고 올리고, 막 거품 내고 올리고, 막 거품 내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하면은 이 강하게 생긴 거품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거든요. 나중에 온도가 돼서 꺼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엄청 자글자글하게 거친 거품이 만들어지죠. 물론 딱 보시면은 누가 저렇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간 과장한 면은 있지만 실제 이거보다 조금 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칠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퍼징 한번 해주시고 자세 잡고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거품이 들어가는 소리에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여도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만큼. 혼합을 할 때는 살짝만 담가주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온도가 되면은 꺼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노즐 잘 닦아주시고 정리 한번 해주시는 거. 그래야 이렇게 부드러운 거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옆모습으로 저 여러분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 번 더 해볼 건데, 옆에서 보면은 진짜 얼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여드려 볼게요. 퍼징 해주고 위치 잡아주고 자세 잡아주시고 틀어주고 공기를 넣어볼게요.
뜨거워지면 꺼주시고. 네. 움직이지만 정말 멀리서 보거나 주의 깊게 안 보면은 이 사람이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거품은 제가 넣을만큼 많이 넣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움직여도 충분히 많이 들어간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많이 움직이시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기주입과 혼합을 하실 때 너무나 피처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조심조심 디테일하게 움직여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온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저희 쇼츠에도 보시면은 엄청 팔팔 막 끓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만약에 손님들이 많이 뜨거운 라떼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유에서 약간의 뭐 냄새라던가 너무 뜨거워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그 요청대로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팔팔 끓이게 되면 문제가, 첫 번째는 우유에서 비린내라던가 어떤 가열한 냄새, 가열치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머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스팀을 많이 진행하실수록 물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부피도 늘어나게 되고 만들었을 때 라떼에서 좀 가볍고 물맛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안 좋다 보니까 적정 온도는 이론적으로는 70도를 저희가 넘기지 말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60에서 65도 정도의 스팀 온도를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70도는 웬만하면 넘기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70도가 언제인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데, 온도계를 꽂고 하는 방식이 있고, 뭐 스마트 피처라고 해서 여기 온도가 뭐 표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색깔로. 그런 것도 있는데 손으로 하는 방식을 일단은 익히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매번 뭐 꽂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물론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걸로 먼저 익히고 다른 도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를 체크할 때 더 이상 손대기 힘들 때 끕니다. 그러면 60에서 65도 사이가 나와요. 그럼 70도를 하려면 거기서 더 몇 초를 해야겠죠. 손을 대긴 좀 힘드니까. 근데 따뜻한 정도에서 끄면 저는 한 50에서 55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손대기 힘들 정도에서 꺼보고 온도계로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세를 잡고 스팀을 들어갑니다. 공기주입은 적당하게 해주고, 게다가 혼합하면서 가열을 계속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세요. 계속 만지다가 좀 걸려요. 처음엔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뜨겁다, 이거 손대기 힘들다, 한번 꺼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잘 닦아주시고. 자, 여러분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70 조금 안 되는, 65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게이지 상으로. 물론 온도계마다 약간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했을 때가 70에 좀 근접하게, 70 조금 안 되게 나온다. 근데 이건 당연히 내 손의 온도, 또 여기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환경 내에서 몇 번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만의 이제 기준이 생기실 거고, 또 경험이 많으면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감이 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져보시거나 가장 정확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계를 꽂거나 어떠한 그 스마트 피처 같은 도움을 받으시면은 좀 더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도에 대해 설명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영상에 나왔던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방금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팀 행주에 대한, 또 이 접시에 대한 위생 부분도 있는데, 두 번째는 스팀 종료 후에 이 노즐에 대한 위생 부분이 있어요. 영상 쇼츠에 보시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스팀을 한 다음에 빼버리고 그냥 퍼징도 안 하고 노즐을 닦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우유가 금방 굳어버리게 돼요. 그럼 다음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열심히 닦은 다음에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냥 정리 안 하는 사람은. 그럼 그대로 그냥 꽂아가지고 이제 스팀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자꾸 여기 찌든 우유가 계속 다른 손님들한테 스팀을 칠 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생상 우리가 안 좋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보니까 이걸 잘 닦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우유로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생각보다 잘 빡빡 닦으셔야 잘 닦여요. 대충 닦으면은 이 뒷면에, 노즐 뒷면에 엄청 남아있고 이 팁 아랫면에도 우유가 엄청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한번 하고 안 닦은 다음에 금방 굳는 거를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엔 진짜 우유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위치 잡고 스팀은 똑같이 공기주입 해주고 이제 혼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안 닦아요. 바쁘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어느 정도는 닦겠죠, 보통은. 근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금 1분도 안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금방 굳어요, 이렇게. 물론 닦으면 닦이죠. 근데 이렇게밖에 안 닦여요. 빡빡 닦아야 돼요. 근데 이게 1분이 아니다, 한참 지났다, 또는 대충 닦아가지고 자꾸 쌓이고 쌓였다. 그리고 여러분 노즐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 뒷면, 이 뒷면 진짜 안 닦여요. 닦아주실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닦듯이 하시면 안 닦이고, 원래 이렇게 뒷면까지 잘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아랫면 있죠, 여기 구멍 가운데 아랫면, 여기 진짜 안 닦입니다. 그래서 원래 노즐 여러분 어떻게 닦아야 되냐 보세요. 스팀 끝난 상황이라 칠게요. 그게 묻어있죠. 일단 이거 내릴 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리면서 한번 싹 닦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2번 정도 닦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닦으면서 빼시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한번 틀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우유를
시원하게 빼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닦아서 배치를 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다가, 물론 바쁘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 못하고 한 번만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확인해서 계속 닦아주셔야 돼요. 또는 뜨거운 물 잠깐 담가가지고 녹여준 다음에 다시 또 깨끗한 행주로 닦아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위생 작업을 하시면 마감 칠 때 더 편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가 아무리 신선한 우유여도 상하지 않은 거여도 더러운 거 노즐을 자꾸 담그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저희가 위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쇼츠를 바탕으로 우유 스티밍 시 하지 말아야 되는 동작, 조심해야 되는 동작, 그리고 평소엔 저희가 스킬적인 거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위생적인, 가장 중요한, 먹는 거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여러분들도 매장 운영하시면서 당연히 바쁘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려고 해주시면 이 동작 하는데 거의 1초 더 걸리는 거 아니니까, 길면 1초, 짧으면은 뭐 0.5초밖에 안 걸리니까 훨씬 더 신경을 잘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커피를 배우시거나 뭐 카페 오픈을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 알고 계시면 일하실 때 적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위생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손님들한테도 위생적인 커피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